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제5장, 강론 1입니다. 402쪽인데요. 이 앞까지는, 4장까지는 건축법 총론이라고 부릅니다. 1장의 건축법 적용, 즉 건축법 용어 정의에 대한 얘기였죠. 2장 건축 허가와 허가권, 3장, 4장으로 해서 건축 절차와 특별건축구역 등이 있고요. 건축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5장 뒤로는요. 한 건 한 건의 건축이 진행될 때 지켜야 되는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강론 목차를 보시면 1절의 대지, 건축물이 올라서는 땅을 얘기하죠. 2절 도로와 건축선, 그 다음에 3절 면적 등의 산정, 그 다음에 4절 걸치는 경우와 높이 제한 등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제1절 대지, 굵은 1번 일필지 일대지의 원칙, 1-1번 동그라미 1번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해설 보시죠. 즉 대지의 범위를 정해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령, 제방관계법령 적용 범위의 기준이 된다. 대지란 한 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한 세트의 건축을 하려는 대상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땅을 서울에 땅 2개, 제주도 땅 5개, 그다음에 강원도에 땅 2개 갖고 있다고 치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개 땅이 동시에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중에 허가받은 그 땅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대지라고요. 허가를 한 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려고 하는 땅. 근데 한 세트를 짓는 거죠.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보면 10개 동, 20개 동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 지으려는 하나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점, 대지를 정할 때에는 한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필지, 일대지의 원칙, 대지란 토지 공간정보법의 필지를 말한다. 이는 필지 단위로 매매됨을 고려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1번 보시면 일필지, 일대지의 원칙. 하나의 대지를 잡을 때에는 한 필지를 단위로 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먼저 그 그림을 보시면 갑이 네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동, A동, B동, C동, D동 네 동을 한 세트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땅이 있으니까 4개에 다 여기저기 흩어서 짓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한 세트 지으려면 하나의 대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 필지에다 넣어라.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죠. 을도 역시 4개의 땅을 갖고 있고 4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에다 다 넣으라고요. 그래야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4필지 땅을 갖고 있는데 4동 한 세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을과 같이 답답하게 모였으면 안 되겠다. 그럼 뭘 하면 돼요? 합필을 하면 되죠. 합필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땅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고 팔았을 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는다. 갑의 경우는 A동, B동, C동, D동이 한 세트이고 예를 들어서 A가 주택이고 B가 화장실, C가 창고, D가 축사인데 만약에 그 땅 C가 들어서 있는 화장실이 들어서 있는 그 세 번째 땅을 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화장실 있는 땅만 사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위에 A, 집 있는 사람은 집 A가 집 주택이었으면 이제 그 집은 화장실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한 필지에다 넣어라. 자, 이상의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다음 경우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출조했어요. 예전에 한 번, 두 번 나온 겁니다. 중요한 초점은 아니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필지가 있다고 치죠. 4개의 필지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만큼을 하나의 대지로 잡아서 건축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에 일부만을 잡아서 요 일부만을 대지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허용된다. 양쪽 다 공통으로 허용되는 예외는 먼저 여기도요. 여기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용승인 때까지 합필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공적시설 들어갈 때 개인 필지선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은 1, 2, 3, 4라고 하면 지금은 3번 땅, 4번 땅이지만 사용승인 때까지는 합필해서 3번 땅 하나로 만들어 오니까 1필지에 맞게 되는 거죠. 기타 다른 걸로요. 한 개의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한 개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3번 땅만 끊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한 개의 주택단지가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에 부분 끊어가는 사람 없죠. 한 개의 지하 상가가 이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네 번째 점은 공간정보법에서는 합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에요.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잡는데 개인 필지선 따라가는 거 아니죠. 사용 승인 때까지 분필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4번 땅이지만 사용 승인 때까지는 4-2로 끊어오겠다. 그럼 한 필지에 맡기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아래 세 가지 개발용의 허가, 농전용 허가, 산지용 허가를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즉 4번 땅이 있는데 그 중에 4번 땅 중에 요 토막만 해서 거기다 개발행위 즉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토지 분할도 하면서 건축도 하겠다.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4번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만 그러니까 여기만을 대주로 잡으려면 먼저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허가 넣어서 허가 신청 넣어서 형질 변경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신청 넣어서 하고 순서 밟아가야 되는데 한 방에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련된 조문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깊게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404쪽에 굵은 2번 대지의 안전. 건물이 들어서는 땅 탄탄해야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오는 내용들이었고요. 동그라미 1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다 들이치게 되죠.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다. 2번 습한 토지, 물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의도에 63빌딩 지을 때 여의도가 모래섬이잖아요. 거기다가 파일럿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전봇대 같은 것을 엄청나게 박은 거죠. 그래놓고 그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상암동이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었잖아요. 동그라미 3번 대지에는 빗물, 오수, 배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4번 손괴, 즉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비탈진 땅, 거기다 건물 지어놓으면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땅이 툭 터지게 되고 건물이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옹벽, 그 축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 걸 설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에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옹벽, 축대가 있으면 그 옆으로 사람 지나다니잖아요.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지지를 위한 것, 그러니까 옹벽 안에 지금 흙덩어리가 있는 건데 물 가득 차게 되면 또 터져버릴 수 있죠. 물 빼는 것, 그거는 조금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대지 안에 조경여,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위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무 안 심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 가지고도 띄엄띄엄 나오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1번 녹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2번 국토계획법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번과 9번인데요. 9번이 이제 원래 순서가 저 아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1번과 9번은 붙어 있어야 한 덩어리죠. 녹관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변이 다 녹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땅에 나무 안 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2, 3, 4 묶어서요. 공장인데요. 2번, 3번은 찌끄만 공장. 그러니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번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번 산업단지의 공장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이미 조경이 다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5번 생략하고요. 6번 축사, 돼지들아 꿀꿀꿀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부터 살고 보자. 돈 없다. 나무 못 심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허가대상 건축물,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그거는 3년 쓰고 버릴 거죠. 그러니까 나무 안 심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 미만 물류시설로 국토부로 정하는 물류시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거는 나무 심어야 된다.
10번 기타 조례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4번 공개공지 확보가 있습니다. 공개공지요. 그러니까 뭐 시외버스 터미널 앞을 생각해 보시죠. 터미널 앞에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거기에 벤치들 있고 거기서 사람들 기다리고 시골에서 외숙모 올라오시면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외숙모 만나서 차 태워서 같이 이제 보시고 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지는 그 표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거기다가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는 빈 땅을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글바글 지역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중에서 일준상준이 바글바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 가운데 전용 주거 지역은 조용한 곳이죠. 거기는 바글바글이 아니고요. 일반 주거 편리하니까 바글바글. 준주거 지역 상업 기능 추가되니까 바글바글 지역. 다음에 상업 지역은 다 바글바글 이고요. 공업 지역 가운데 전용 공업 지역 도가스인 거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리가 없고 일반 공업 지역이요. 공업단 지역. 출퇴근 시간만 바글바글하지 평소에 바글바글할 리가 없죠. 준공업 지역이요. 상업 기능이 추가된 곳이죠. 기타 도시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 일준상준에 바글바글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음에 다중 이용시설을 지을 때에는 공개공지를 내야 된다. 6가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까지를 내라는 거고 그러면은 땅이 줄어들었고 건물이 날씬해졌죠. 비율에 따라서요. 그러면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붙이게 해준다.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곧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4-1번 공개공지 확보 의무. 다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1번 확보대상 지역이 일준상준에 2번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6가지 용도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다음에 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기타 다중 이용하는 시설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6가지 용도 가지고 그 28가지 중에 6가지 외우라. 그 문제 나온 적은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해서 공개공지를 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건폐율이 50%가 허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0짜리 땅에 건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500으로 해서 건물이 올라서게 됩니다. 1,000짜리 땅이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1,000짜리 땅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10%를 공개공지로 냈습니다. 100제곱미터를 낸 거죠.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가 된 거고요? 900이 됩니다. 50%를 적용하니까 450이 되는 거죠. 450으로 해서 건물을 올립니다. 만약에 똑같은 높이로 올린다고 하면 얘보다 훨씬 날씬하게 올라가게 된 거죠. 뭐 지금 그 그림으로는 잘 표시 안 됩니다만 얘보다 아무튼 날씬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0층 높이다. 그러면 5,000, 얘는 4,500. 면적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들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옆으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는 옆으로 붙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로 땅이 줄었는데 붙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위로 붙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로 1.2배를 붙여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는 거죠. 10%인데 그러니까 1.1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배면 이게 지금 합쳐서 4,500이 되는데 1.1배 해봤자 4,950. 원래 5,000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만이 있게 되니까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2번에 동그라미 1번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공개공지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로티로도 할 수도 있고 자, 세부사항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할 수 있다. 60일 이내 판촉활동이요. 뭐 특히 이제 그 중에 판매시설로 보면 무슨 대형 마트들 보면은 뭐 1년 내내 그러니까 뭐 등산복 팔고 꽃감 팔고 양말 팔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법조문은 연간 60일 이내입니다. 4-3번 완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기용지나 공개공간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하지 않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원래 매장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그러니까 공개용지 확보 대상물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용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용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높이지 않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단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에서 1.2배보다도 더 크게 줬으면 1.3배로 줬으면 그거는 조례에 따른다.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들도 편히 쉴 수 있고 건축주도 원래 매장 면적보다도 좀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뭐 피해 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생략하고요. 1번 다음 쪽에 작은 1번형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다. 조례로 더 크게 정했으면 조례에 따른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합니다. 이상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굵은 5번 대지의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러니까 먼저 하나는 작게 쪼개지 마라. 또 다른 하나는 기준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작게 쪼개지 마라.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되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작게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기는 60이고요. 그러니까 공상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녹지에 200이 누워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타 지역이요. 환갑 돌아오시는 게 60이잖아요.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60부터 그러니까 뭐 새롭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하죠.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200, 이태백 술 먹고 녹지지역에 누워있다. 뭐 그 중국 시인 200, 이태백 있잖아요. 뭐 이태백이가 술 먹고 공업지역에 누워있다. 생뚱맞잖아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기준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그러니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여기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건폐율이 50%가 허용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40%로 하죠. 40%가 허용돼서 여기에 400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그러니까 기준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자 보시죠. 먼저 작게 쪼개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게 쪼개지 마라.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요?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000짜리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500과 500으로 쪼갤 수 있어요? 안 되죠. 500, 500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60, 150, 200 이상은 되지만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뒷내용까지 아직 다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쪼개면 이 땅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게 되잖아요. 불났을 때 도망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맹지를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는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는 이런 식으로는 쪼갤 수 없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보면은 요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건물 없는 땅이라면 요렇게 500, 500으로는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쪼갤 수는 있다고요. 그러면 500, 500으로는 무조건 다 쪼갤 수 있나요? 60, 150, 200 이상만 되면 되나요? 아니죠. 건폐율 40인데 이렇게 쪼갤 수가 없죠. 쪼개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500짜리 땅에 400
건물이 올라서 있잖아요. 500짜리 땅에 그러니까 건폐율 40%면 200까지만 건물 그림자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그러면 500으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썰어요. 톱으로 건물을 썰어서 200을 내다 버리고 200만 쓰면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라도 할게. 써는 게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0으로 쪼갤 수가 없는 거죠. 400으로 돼 있으면 1000에 400으로 꽉 차 있는 거니까 땅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취지는 이것저것 법에 정해진 기준들에 어긋나게 쪼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대지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일필지 일대지의 원칙, 대지의 안전, 그다음에 조경, 공개공지, 분할 제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절 도로와 건축선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피난 목적입니다. 목차 먼저 보시죠. 다음 쪽에 굵은 2번 건축법 도로는 피난 목적입니다. 여기 전체 자체가 다 피난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먼저 첫 번째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건축하려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불 조심하고 잘 쓰겠습니다만 언제라도 불 날 수 있죠.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건축하려면 그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축물에 불 났을 때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1번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번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인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축법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있으면 그냥 일반 도로는 아니고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건 그 뒤에서 보실 거고요. 건축법 도로가 있으면 그러니까 땅은 그러니까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불 났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2m 이상은 돼야 우르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 그리면 여기도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땅들을 보자고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도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었다가 그러니까 불 났는데 도로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하다고요. 뭐라고요? 맹지라고 하는 거죠. 깜깜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없지만 하나는 이 옆에 공지가 있어요. 불 났으면 그리로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꼭 도로로만 도망가야 되냐고요. 공지면은 건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래 그림 모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여기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맹지니까 건축할 수 없죠. 근데 이쪽에 뒷땅에서 2로 통하는 개구멍 열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뒷땅에서 2로 통하는데 개구멍 열려 있습니다. 불 났을 때 여기를 통해서 도로로 도망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두 가지. 동그라미 3번 큰 덩어리 건축물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불 났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도로에 6m 이상 접해야 된다. X요.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고요?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냥 혀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6m는 뭐였어요? 이 앞에 너비가 6m라고요.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 큰 덩어리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뭐 종이컵으로 바가지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데 소방차 자리 잡는데 6m가 필요하다고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안전에 관한 규정이니까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3m 이상 접해야 된다. 굵은 2번. 그러면 건축법 도로가 뭐냐는 겁니다. 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란 2-1번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그러니까 다음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 디귿 다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귿-1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 내에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즉 인도가 있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수용을 통해서 공익사업으로 만든 공적인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귿 2번 건축허가 신고 시에 지도자 시장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개인 간의 사적인 토지이용 계약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도로라고 지정 공고한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디귿-2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건 이제 새로운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봐가도록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게 아래 표의 가운데 있는 검은 바탕입니다. 건축법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서 변경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요건들을 보시죠. 취지는 이해되어 있습니다. 불이야 도망가자.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야 되죠. 차도 다녀야 앰뷸런스, 그다음에 소방차 빨리 달려올 수 있습니다. 건축 보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불났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갔다는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비 3m 이상은 당연합니다. 칠판 이쪽을 보시죠. 이쪽으로 해서 2m 사람들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이쪽에서 2m 사람들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당연히 2m니까 너비가 4m 이상은 돼야 되죠. 도로 너비가 3m가 안 되면 여기서 엉켜서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비는 4m 이상 돼야 된다. 공법의 도로니까 관청에서 발표를 해야죠. 고시가 되었거나 공고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고시가 되었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돼 있는 대부분의 인도가 있는 대부분의 도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라도 이용하는 그런 도로를 얘기합니다.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했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만들기로 한 도로도 건축법 도로에 해당한다. 만들어져 있는 도로 옆에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고 고구마 밭에다가 선만 그어놨지만 걔도 도로라고 인정해주고 예정도로도 도로 그 옆에다가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큰 혜택입니다. 이제 이 내용만 남아있는데요. 순서상 이건 또 천천히 가면서 보셔야죠. 자, 이게 기본인데 계속 그 표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보행 차량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 통행 곤란, 산동네 계단길 차 다닐 수는 없죠. 사람은 뛰어서 도망가야죠. 산동네 계단길 세 글자 너비 3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깊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2m, 3m, 6m 이상은 돼야 됩니다. 법령에 고시가 된 도로는 다 관계법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건 곧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 걸려 있는 내용은 지정 때 외우셔야 될 거는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예외 없이 동의받아라 라고 하는 10글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 만들기로 한 도로가 있는데 건물 지을 때 도로 먹고 건축하면 안 되죠.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는 넘어가지 마라. 그 선 넘어가지 마라. 그 선 넘어가지 마라. 건축할 때 그 선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2-2번. 보행 차량 통행 가능한 너비 3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특 시군구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서는 너비 3m 이상인 게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동네 계단길 세 글자 3m요. 동그라미 2번.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 도로 너비가 그 길에 따라 각각 다음 기준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2m 이상은 돼야 되고 2번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너비가 3m 이상은 돼야 되고 3번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면 도로 너비가 6m 이상은 돼야 된다. 괄호
소방활동에 쓰이는 소방호스 하나의 표준 규격이 길이가 15m입니다. 막다른 도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흔히 소방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요. 막다른 도로요. 보시죠. 이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길이 있는데 여기 집이 있고 집이 있고 집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누가 툭 길 막고 집을 지어서 길이 막혀 있는 도로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이 뒷집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막다른 도로는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1번 온 사람이에요. 지금 피해 준 거 없죠. 저희가 1번 땅 준비해서 거기다 집 짓고 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도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요. 동네가 좋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끝집이 1번 가장 먼저 있던 집이지 나중에 덜컥 막는 집은 없죠. 그럼 막다른 도로는 어디 저 오래된 주택가라든지 저 시골 쪽에서 그런 쪽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꼭 그런 곳에만 막다른 도로가 있나요? 막다른 도로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또 대한민국 분들의 한 60% 넘게 막다른 도로에서 끝이 막혀 있는 도로에서 살고 있어요. 막다른 도로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 열려 있어요. 트에 있어서 이 길로 다 나가시냐고요. 그러니까 두부 아저씨 차 와서 이리 나가고요. 쓰레기 차 와서 이리 나가고요. 학원 애기들 태우고 가는 통원버스 이리로 가고요. 시내버스 이리로 가고요. 아파트 단지 통과하는 그런 차들 많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쩌다 한두 군데 있으면 이분들 시끄러워서 난리들이 아니죠. 가끔 한두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분당, 처음 만들어진 시범단지라고 하는 곳에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통과도로예요. 아침마다 경비 아저씨들 난리가 아니십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나면 아파트 단지는 다 막혀 있죠. 들어갔다가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뚫려 있지 않잖아요. 통과도로가 아니죠. 막다른 도로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다 막다른 도로예요. 자, 막다른 도로인데 그런데 소방호스 하나가 15m라고요. 자, 보시죠. 그 아래 있는 그 그림입니다. 똑같이 그 그림을 다시 옮겨서 그리면 자, 여기 아래쪽은 지금 도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끝이 막혀 있는 곳이라고 보죠. 끝이 막혀 있습니다. 끝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끝이 막혀 있는데 거기다 건물 짓게 해요. 그러니까 불도 끌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불 났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을 끌 수 있어야 됩니다. 소방호스 하나가 15m라고요. 소방차 달려왔습니다. 길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호스 연결해서 소방관 아저씨 1명 뛰어들어가서 불을 끌 수가 있죠. 소방관 아저씨 1명, 너비 2m면 됩니다. 깊이가 35m 미만이면 소방호스 2개로는 안 되죠. 이게 34m면 소방호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소방호스 3개가 필요합니다. 소방관 아저씨 혼자 소방호스 3개예요. 하나 어깨 메고 또 하나 어깨 메고 또 하나는 입에다 물고 뛰어가시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소방관 아저씨 2명이 같이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너비 3m가 필요하다는 거죠. 깊이가 35m 이상이면 소방호스 연결로는 압력을 못 버팁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서 자리 잡는데 아까 얼마라고요? 6m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소방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2m, 3m, 6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 국토계획법 용용용 입지 기 개정 기반시설 53가지 도시군계획 시설 도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 등은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쪽 법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건축법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2-3번이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러니까 먼저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아래 그림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목길이 있는데 너비가 2m입니다.
여기도 40, 여기도 40이라고 보죠. 여기도 40이고요. 여기도 40입니다. 여기 A 할아버지 땅 가지고 있고 B 할머니 땅 갖고 있고 C1 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할아버지 이쪽 도로에 2m 이상 40m 접해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습니다. B 할머니 도로에 40m 2m 이상 접하고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습니다. C 골목길에 2m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2m 이상 접하고 있으니까 건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골목길의 관계가 아니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죠. 도로냐고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깊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는 6m 이상이 되어야 도로가 되죠. 2m짜리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건축법 도로가 아닙니다. 이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대지로서의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싼 C2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다른 데서 땅을, 그러니까 도로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B 할머니 땅을 사든지 하는 거 빼고 이사 와서 A 할아버지 B 할머니한테 공손하게 인사 잘 드리고 명절 때마다 잘 찾아뵙고 등등등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자기 집까지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C2도 이제 건축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도 건축할 수 있게 할아버지 땅 요만큼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할머니 땅 요만큼 도로로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비 얼마가 되게요? 35m 이상이면 너비 6m가 되게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2가 A 할아버지의 동의서, 좋아 내 땅 이만큼 도로로 써도 된다. B 할머니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그러니까 C2가 A 할아버지의 동의서, B 할머니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을 다 따져보는 거죠. 건축에 대한 것들도 다 따져보겠고 그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등등을 다 따져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 갖췄냐고요. 골목길은 안 되지만 동의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동의서를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A 할아버지의 첫 땅, B 할머니의 첫 땅을 도로라고 지정 공고를 하면서 C2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건축 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줄여서 이제 뒤에서 곧 보실 법조문으로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의가 쉽진 않겠죠. 동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돈 주고 땅을 사는 건 편할 수 있어요. B 할머니도 돈 받고 땅을 파시는 게 낫습니다. 이걸 도로로 쓰라고 해주면은 이건 B 할머니 땅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주 복잡해진다고요. 물론 등기부나 재산세 낼 때는 B 할머니 땅이니까 B 할머니가 돈은 내야 되지만 B 할머니 도로로 정해진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아주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고요. 그게 다음 쪽에 있는 먼저 다음 쪽 가기 전에요. 409쪽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으로 얘기 드렸으니까 문장에 있는 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강원도 태백시에 그 어느 쪽 그러니까 그 사업명 김개동 건축신고에 대한 도로 지정 해서요. 도로 지정 면적 그러니까 통동 그러니까 265-25번지 265-3번지 346단지 9번지에 대해서 5번째 칸 사용 승낙 땅 주인들이 사용 승낙을 해서 그래서 태백시장이 거기를 도로로 지정 공고한다 라고 하는 지정 공고문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태백시 통동 이 자료 찾는데 뭐 시간 적지 않게 걸린 겁니다. 관청의 문서들은 어찌고저찌고 지나가다 보면 가끔 접할 수야 있지만 뭔가 어느 목적을 갖고 뭔가를 찾으려면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시간 엄청 걸려서 확인한 자료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과정을 법조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만 놓고 보면 마치 관청에서 동의받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관청에서 도로 만들 때 동의받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도로는 수용을 통해서 만드는 도로이고 이건 개인 간의 민사 토지 이용 계약에 대해서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단 다음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작은 1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할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해외에 가 계시고 여기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관청에서 동의 없이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B 할머니 땅이 있는데 이미 사실상 통로로 계속 써오고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조례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동의 없이 관청에서 지정 공고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유규정에서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 없이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건축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은 C는 건축을 못 하게 되잖아요. 한번 이익 줬던 거 쉽게 뺏을 수 없다고요. 또 아니면 C가 A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도장만 찍어주시면 내가 명절 때 큰 선물 드릴게. 매년 명절 때마다 큰 선물 드릴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장 찍어줬는데 C가 명절 돼서 큰 선물을 갖고 왔어요. 뭐 우리나라 박스 중에 그래도 저 큰 박스가 담배 박스가 좀 큰 편에 속하는데요. 담배 박스를 큰 걸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좋아서 뜯어봤더니 저 담배 박스 아래다가 그 껌 2통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런 못된 C를 받나 관청 행정처한테 이거 폐지해 주셔. 그럴 때도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관계자의 동의 필요하니까 A, B, C 전체 동의가 필요하니까 C의 동의가 핵심적인 거죠. 한번 이익 준 건 쉽게 뺏을 수 없다.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배경이고 법조문으로 되어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때 예외 없이 동의받으라.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게 10글자지만 외워지지가 않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용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시죠. 3번 건축선이 있습니다. 먼저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A 땅, B 땅이 있다고요. A가 건물 지을 때 남의 땅 먹으면 안 되죠. 그건 민법. A가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그게 공법입니다. A가 건축할 때 이 선을 넘을 수 없다고요. B도 마찬가지죠. 아랫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건너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도로의 양쪽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도로 먹고 건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모두 도로요. 예정도로도 도로니까 그 선으로도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와 관련돼 있었던 A 할아버지 빚금친 땅, B 할머니 빚금친 땅, 또 지정공고한 예정도로니까 그 땅에 건축할 수가 없다고요. 예정도로도 도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해당 소유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 굵은 3번 그림 하나, 둘, 셋, 넷 중에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 내용이요. 자, 이게 2m짜리 골목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10m가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가 있는데 그러면 이 100제곱미터 땅 건축할 수 있어요? 건축할 수 없죠. 대지와 골목길의 관계가 아니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건축할 수 없습니다. 배추상추 키우고 살든지 아니면 건축하고 싶으면 도로를 확보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이 중심선에서 현재 있는 이 골목길 중심선에서 소유너비의 2분의 1씩 양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잡으라고요. 소유 너비는 확보해야 되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취지는 뭐냐면 칠판 이쪽을 보시죠. 이 경우에는 양쪽으로 2m씩, 이 경우는 양쪽으로 1.5m씩, 양쪽으로 1, 양쪽으로 1.5, 양쪽으로 3m씩 해서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도로로 하고 이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뭐 내용 이해하고 듣고 나시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2m짜리 골목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m, 10m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 하천 등이 있어서 도로를 저쪽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m짜리가 있고 여기에 10m, 10 곱하기 10 땅이 있으면 이쪽으로는 도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너비를 다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m로 해서 도로 너비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2m 내고 80제곱미터 땅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3번 똑같이 도로 너비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4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너비 8m 미만이고 교차각 120도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일정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긴 한데 그것 갖고는 아주 복잡한 식이고 그다음에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것 갖고는 아예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큰 도로면은 아예 모퉁이가 뾰족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도로입니다. 너비가 8m 미만이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 사람 땅인데 이 사람 자기 땅이라고 여기다가 건축을 하면은 지나가는 차 이쪽을 볼 수가 없이 다 회전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 부분의 일정선을 정해서 이 점, 이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해서 건축할 때 이 선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는 건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선 넘어오지 마라. 그래야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 차가 꺾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건축선이 따로 정해진다. 그 사항까지는 생략합니다.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옛날 6회 때 야말로 티라노사우루스 뛰어놀던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로와 건축선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음 지정건축선은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굵은 4번 지정건축선 얘는 시야 확보, 개방감 확보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고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특시군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답답하다, 물렀거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답답하다, 도시지역이요. 물렀거라, 네 글자요. 4m 이하에서 무르게 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죠. 어느 누구도 도로를 먹고 건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A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또 B 동네,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 먹고 건축할 수는 없죠. 이렇게 도로 먹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A 동네요. 그러니까 B 동네요. 도로 먹지 않고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뒤로 빼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A 동네 지나가시기가 편하세요? B 동네 지나가시는 게 편하겠어요? 이 동네가 훨씬 마음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튀어 있으니까 편한 겁니다. B1, B2 빠져 있죠. 근데 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뒤에 B4 튀어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니까 관청에서 선을 정하는 겁니다. 이 선 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이쪽은 쭉 열려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1 땅인 거죠. 여기가 지금 B1 땅인 겁니다.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데 앞으로 빼냐 뒤로 빼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정해서 뒤로 뺀 겁니다. 개인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까 이 블록 전체를 정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도로에는 당연히 보행 가능하니까 인도가 양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바로 앞에 가게가 있으니까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만약에 1층에 중개업소 있다고 치죠. 뭐 정해진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차도와 인도고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뭐 정해진 손님 오기로 했으면 이제 전화 들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A 사장님이요. A 중개업소 사장님이
아이고 손님 사장님 거의 다 오셨어요. 아 예 저기 보이시는군요. 요리 돌아서 가시면은 요쪽 골목 돌면 우리 뒤에 건물 뒤에 주차할 데 있어요. 라고 해서 하는 거 하고요. 아 여기요. 그러니까 뭐 저기 이제 손님 오기로 했습니다. B1 중개업소 사장이며 전화기 들고 나와서 아이고 사장님 이 앞으로 대시죠. 하는 거 하고요. 아 어디가 좀 편하겠어요? 이쪽이 편하죠. 또 이쪽은 뭐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름밤에 테이블 놓고 거기다 치맥 드시고 또 아니면은 뭐가 따뜻한 날에 아침에 그 가끔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끼를 다 찾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못 드시고 아침, 점심 합쳐서 겨우 한 끼로 때우십니다. 그러니까 밥도 못 드시고요. 그냥 밀가루 빵 드시고요. 그다음에 빵만 먹기 퍽퍽하니까 무슨 커피 믹스에서요 같이 드십니다. 뭐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영어로 브런치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무슨 카페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쪽 동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관청에서 정하는 거죠. 지정건축선 답답하다 물러가라 도시지역 4m 이하입니다.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쪽 이 빨간 선은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도 건축선 그러니까 이쪽과 대비하기 위해서 법정 건축선 이제 실무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지정 건축선 둘 다 건축선이니까 건축물이 그 선을 넘어갈 수는 없죠. 여기는 이 사람 땅이에요. 이 사람 땅인데 건물만 뒤로 뺀 겁니다. 여기는 아까 이쪽 그러니까 A 할아버지 B 할머니를 떠올려 보면 여기 요만큼 C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로 쓰게 해준 거죠. B 할머니 자기 땅이지만 얘 정도로도 도로 이 땅에 건축할 수 없죠. 대지 면적에서도 빼게 되는 겁니다. 건축법 도로 곧 도로 만들 거니까요. 여기는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굵은 5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 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이 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다. 즉 넘을 수 있다. 지표 아래 부분으로 대문 담장 기초를 잡기 위해서 건축선 조금 넘는 것은 허용한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4.5m 이하에서는 밖으로 열지 마라는 얘기죠. 화물차 적재압 높이가 4.5m 이하입니다. 4.5m 이하에서는 화물차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밖으로 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또 도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뭐 도로 내용 그 취지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의 그 상황을 좀 떠올리시고 외우시는 건 10글자밖에 안 되지만 상황을 잡고 계셔야 외우시기가 편하십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